네, 그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에 기다 시간 돌아왔고요. 이 시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돌아가는 방식은 그 정말로 어떤 리만기하 쪽과 그리고 이제 확률론 쪽의 어떤 계산들을 미적분학으로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되 이게 사실 같은 오브젝트를 그냥 다른 앵글에서 쳐다보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2025년에는 이제 펀더멘탈 갭, 아이겐밸류 에스티메이트 관련해 가지고 맥시멈 프린시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어떤 확률론적인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것과 그것 두 개를 좀 어떤 일련에 비교하는 그 과정에서 컨시스턴시를 추구하는 하지만 조금 한계점들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반년 정도가 꺾여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확률론적인 계산들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제반의 세팅들을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매니폴드 배우면 일단 서비스에서 가우스본의 계산해보면서 그런 매니폴드 정의가 뭐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제반의 그 언어의 가장 이제 그 코어들에 대해서 지금 보기 시작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 시간에 적어도 같이 전제로 삼고 있는 거는 어떤 이거 거냐면 어떻게 날 아직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아직 그 확률 그 이제 그 미적분학 계산을 시리어스하게 해보는 스테이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마틴겔 얘기하면서부터.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제네레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제네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토핑 타임이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비록 이제 그 레퍼런스 자체가 조금 그 논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뭐 저희 스터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레퍼런스 라인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마르코브 프로퍼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어져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일단은 그 공유를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저희 매니폴드 위해서 다 할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 오늘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논증을. 그 일단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게 뭐요 싶은 선언이 하나가 있고요. 괜찮죠? 오늘 이거 디테일을 좀 볼 거예요. 그냥 정리, 증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관과 어떤 그런 선들까지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 이거 계속 두고두고 쓸 겁니다. 이것 자체도요. 그리고 이 이면에 어떤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의 어떤 리플렉트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겠다는 건 아닌데 이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요 마르코브 프로퍼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설명들을 좀 해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하려는 작업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요거 정리에 대해서 좀 와닿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이거 정리 보시면 좀 드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 혹시 어쩌라는 거냐 이외에.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일단 이거 불안이한 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알아서 보십시오. 스테나 불안이한 모션 네 가지 정의를 만족하는 그냥 이 정도로 깔게요. 그거를 토대로 볼 때 R1의 스테나 불안이한 모션을 볼 때 어떤 양의 사실 이것도 필요 없긴 한데 그 어떤 값 주면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한다. 여기다가 각 t마다 t를 기준으로 수프리멈을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러면 수프리멈을 떼면 이게 두 배로서 이퀄이 되어진다. 자, 어쩌라는 걸까요? 저거를 좀 오늘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휴리스틱입니다. 아직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아무렇게나 네, 한국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은 0에서 t까지 안에서 이제 a를 한 번이라도 넘었을 확률이 t 시점에서 a를 넘어 있을 확률 곱하기 2랑 같다. 그렇죠. 정확한 네.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은 적어도 A를 넘었어야 돼요. 그것과 T 시점에서 A를 넘은 거의 확률이랑 이거를 쟀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배라는 게 조금 눈여겨보면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퀄이잖아요.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뭐, 로우 바운드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정확하게 하필이면 두 배냐. 이런 점이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코멘트 해주시면 되고요. 좌변을 어 뭐 지금까지 막 스타핑 타임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왠지 좌변이 스타핑 타임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렇- 저렇게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인지입니다. 이게 스토핑 타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만, 그 중간 과정 다 빼고 맨 마지막 결과만 남겨놓은 것으로서 요긴한 걸로 남겨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커플링 타임 에스티메이트 할 때 사실 이걸로 해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들은 이제 좀 이제 보시면 많은 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골은 저거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거가 오늘의 골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이 어디였지? 자, 지금 여러 개를 지금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화면이 없어졌어. 어디 갔냐? 잠시만요. 화면이 안 보여. 됐다. 예. 자, 제 화면 다 보이시죠? 자, 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저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제가 오늘 얘기해서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이제 직관이랑 좀 매치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긍이 안 가시거나 혹시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저 지금 선언이 WT 위너 프로세서 WT로 돼 있는데 시작을 제가 BT로 할게요. 그걸 가지고 WT를 정의하려고 해서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정리로 먼저 얘를 이제 줍시다. 얘 이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탠다드 브라니언 모션 얘로 출발하자고요. 오늘은 매니폴드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R1, 무조건 R1에서만 다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이거 이제 주고 물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스타팅 at 원점입니다. 스탠다드라고 했으니까 맞지만 그냥 명확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거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A를 잡겠습니다. 양수로 잡혀 있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fixed constant A 하나 선언할게요. 얘 필요하고요. 얘를 잡은 가운데 김태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핑 타임을 하나 잡아줘야 돼요. 스토핑 타임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지난 시간에 핀스키 논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퍼스트 히팅 타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브라니언 모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얘가 퍼스트 히팅 타임으로 뭐가 선언이 되냐면 T 서브 A가 선언이 될 텐데 지금 얘를 어떻게 선언하는 걸 다들 이제 이해하시냐면 저희는 T를 기준으로 볼 건데 B 서브 T가 B가 되어지는 것 중에서 인피멈으로 이렇게 선언합시다. 직관적으로 혹시 와닿으시죠? 뭘 한 건지? 자,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지금 갭에다가 마저 쓸게요. 마저 쓸 건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보자고요. 지금 뭐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 제가 이 축을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 지금 얘가 t가 0일 때라고 가정을 합시다. t가 0일 때라고 가정을 하겠고, 얘가 지금 t축이라고 봅시다. t축이라고 보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각각의 t들마다 지금 bt들이 이렇게 일종의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찍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알아들으시겠죠? 뭔 소리지? 각각의 t들이 정해지면 그 t들마다 지금 이제 브라니안 모션이 어쩌면 평균이랑 분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랜덤하게 찍힐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랜덤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를 하나 그냥 고정을 하자고. 고정을 해서 제가 T0, 얘를 뭐 T1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Y 값을 써 지금 T0일 때 BT0 오메가 값이 있을 것이고 말 알아들으시겠죠? 이 값이 나올 것이죠. 제가 오메가는 일부러 랜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컨티뉴어스 패스로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랜덤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런 데 찍히고 T1, BT1 오메가 상상 가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게 컨티뉴어스 패스로서 찍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얘는 B0는 빵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알아들으시나요? 0일 때 B0 오메가는 지금 almost surely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를 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컨티뉴어스 패스로서 뭐 대충 물론 이렇게 부드러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패스로 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실제로 미분 가능한 패스는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뭔 소리인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세팅 자체가. 요새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애도 지금 물어 제끼는데 사고 치고 어제는 제 안경 이제 책 던져가지고 맞추고요. 방금은 이제 책으로 제 와이프 얼굴 찍어 누르고 있는데 지금 제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좀 계속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가 뭐를 정의할 거냐면 리플렉티드 프로세스를 정합시다. 그리고 얘가 사실 브라우니안 모션이 된다라는 게 이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W라고 쓸게요. 얘를 W라고 적겠고 그래서 지금 얘를 WT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퍼스트 히팅 타임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히팅 타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막 이런 맥락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T가 퍼스트 히팅 타임에 도달했을 때랑 도달하지 않았을 때랑 도달한 이후 이를 생각한 거고 저희가 핀스키 논문을 봤을 때는 저희가 마르코 프로세스가 되도록 하는 거는 TB 이하인 지점에 대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딩킨 포뮬러 쓴 거에서 논문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봤던 에스티메이션은 제 생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했던 어떤 이해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퍼스트 히팅 타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주는 거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선언해 줄 거냐면 DEA-BT로 선언할게요. 이렇게 선언해 줄게요. 아, 죄송해요. 얘 T sub A라고 써야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적어도 그 선언은 되어 있고, 한번 좀 그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분기점으로 갈리는 게 T sub A인 시점이에요. T sub A가 된 시점에서는, 그 타임 시점에서는 B가 뭐가 되는 상황이냐면, B가 그 타임을 집어넣었을 때, 아, 진짜 뭐라고 써놓은 거야? 그 지금, 자, 이제 이거 왔다 갔다 써는 게, A. 지금 A를 픽스하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B에다가, 지금 이 컨스트럭션으로부터, 지금 이놈으로부터, B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A여야 돼. 타임이 T 서브 A가 되는 시점에서는, 물론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 알아들으시겠죠? 실제 이 뜻은, 그,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다. 제가 일부러 괄호로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 뜻은 이 뜻이기는 해요. 의미 자체는. 함수로서 이 뜻이긴 하지만, 그래야지만 말이 되죠?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T 서브 A라고 하는 것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가 A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그러면 지금 이게 갈리오는 시점이 T 서브 A를 기준으로 갈리잖아요. 갈리오는 시점이. 그럼 T 서브 A에서는 양쪽이 다 B 서브 TA도 A고 아래쪽은 EA 빼기 B 서브 TA도 A니까 일단은 연속으로 글루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속으로 글루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거는 신경을 써야 돼요. 말 알아두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그럼 지금 저희가 실제로 준 게 스레시홀드를 하나 지금 설정을 해준 거예요. 맞죠? 스레시홀드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스레시홀드로서 값이 A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만큼이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미 A를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A라고 안 하겠고 그 제가 스레시홀드를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를 A로 잡을게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컨티뉴스 패스가 계속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얘가 지금 T 서브 A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그 B는 있는 놈이기 때문에 지 쪼대로 움직일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그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평균이 A를 기준으로 A가 미드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 전달이 되나요? 그 얘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이게 움직이는 방식이 그 이렇게 해서 뒤집혀서 움직여야 돼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A라는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게 미드 포인트가 되도록 이 패스가 움직여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T 서브 A가 되기 전까지는 이 W 서브 A는 어떻게 움직이냐, WT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시죠?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브라운이 방식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레시홀드를 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 스레시홀드를 미드 포인트로 볼 때 브라우니안 모션이 움직이고 있는 원래 패스를 기준으로 리플렉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정의가 되는 랜덤 패스들을 가지고 선언한 게 지금 WT인 거예요. 지금 정의가 이래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뭐가 된다? 불안해한 모션이 된다. 스탠다드. 그러면 지금 이 디어럼은 WT는 다시 스탠다드 불안해한 모션이다. 이게 지금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리예요. 사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자, 혹시 지금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선언이 그림으로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를 처음 치는 타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원래 브라우니안 모션이랑 똑같이 움직이다가
그럼 지금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X축은 타임축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림을 보실 때 알아들었죠? T가 진행이 될 때마다 각 T마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러면 그 T마다 그 브라니안 모션이 이제 그 뿌려질 수 있는 코드 메인을 R1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Y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각 T마다. 그랬을 때 원래는 랜덤 패스인데 지금 여기서 오메가를 인풋을 고정해버리면 이거는 밸류가 정해져요. 매저럴 펑션이어야 되니까. 정해져요. 전달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0부터 출발해가지고 Y축 기준으로 XY 평면에다가 패스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스레시홀드를 잡으면 스레시홀드를 치는 시점부터 되면 WT는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면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로 가도. 그렇게 하는 패스를 선언할 때 그 패스들에 대한 이제 그 프로세스가 브라니언 모션이 다시 된다. 스탠다드. 자, 혹시 이 선언 이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네. 그, first sitting time 기준으로 이렇게 리플렉션 되는 게 이제 저희 WT로 정의한 거고, 그 WT는 실은 그 WT 플러스 BT 나누기가 A를 만족한다는데, 그 평균의 A다라는 거는 중요한 걸까요? 네. 제가 실제로 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거 기준으로 리플렉팅을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브라니안 모션을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쓰일 거냐면요. 나중에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두 점 잡고 쇼티스트 지오데식을 생각할 때 그 쇼티스트 지오데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을 세운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리플렉팅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하려는 게 그거의 원형이에요, 이게. 다 이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이 중요해요. 그럼 그 말씀해 주신 게 그 매니폴드에서 브라우니안 모션 막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뭐 매니폴드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R1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성립합니다. 가정 없이. 근데 이제 그거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 이제 그 얘기는 한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는 것들은 사실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와닿느냐도 포함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냥 저 WT 정의를 봤을 때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의 정의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조금 더 아, 민감하게 네.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어, 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히팅 타임, 퍼스트 히팅 타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게 또 영향을 역할을 미치나요? 하죠. 픽스드 인덱스가 아니니까.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소위 말해서 스트롱 네. 프로퍼티. 네, 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냥 느끼는 걸로는 실은 저는 그 히팅 타임도 잘 모르고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리플렉션을 그쵸. 한다랑 또 모르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거 너무 당연해요. 그 확률로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 이 선언이랑 좀 별개로, 이 선언이랑, 일로 돌아올게요. 지금 별개 얘기로 들으십시오. 이게 어떤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구체화가 되는 거, 추상화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얘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discrete stochastic process가 먼저 있고요. discrete process를 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확장을 얘로 바꾼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continuous process.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크릿 케이스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디스크릿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저 퍼스트 히팅 타임이라는 게 저게 되게 지금 애매한 놈이란 말이에요, 저놈이.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센스에서 애매하냐면 지금 보시면 엄청 까시로운 게 이 표현 자체가 엄청 까시로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B 서브 T에다가 T는 타임 슬롯으로서 0부터 타임을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 자리에다가 T 서브 A라는 이상한 놈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일단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음속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스토핑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오메가에서 지금 여기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다.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n으로 가는 그냥 단순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냥 이게 정의예요. 일단은 스토핑 타임이라는 컨셉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말이 말해주는 말 맞다나 멈추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멈추는 시점이라는 건 어떤 센스냐면 내가 언제 돈 넣고 치고 빠질 때 그 스토핑 타임이라는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떤 센스냐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T축이지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마다 그때마다 지금 실제로 내가 이제 돈을 넣고 빠지기를 그거를 이 축에서의 그 값으로서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 랜덤성을 이제 주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스토핑 타임이 주는 아웃풋은 내추럴 넘버잖아요. 내추럴 넘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정이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는 게 가능하냐면 자 말장난 해볼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x 서브 n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정말 말장난이죠. 각각의 n마다 x 서브 n은 디스크리트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바이 데피니션으로부터 반드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당연히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칠 거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돈을 얼마나 넣고 빠지고의 그 시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그 시점. 그거를 주는 게 스토핑 타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질 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함수가 되냐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메가를 다시 스몰 오메가를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받아주는 것도 일단 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받아주게 되면 이게 인덱스가 내추럴 넘버로 바뀌어요. 동의하죠? 그러면 이 그 정의되어 있는 그놈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어요. 괄호 왜 쳤는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센스에서 지금 괄호입니다. 근데 실제로 더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쓸게요. 알아들으시겠죠? 뭐 어떻게 쓰는 기호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언제 치고 빠지고에 대한 거를 랜덤화하는 가운데 그 시점에서의 그 값을 할당하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바이 데피니션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엑서사이즈예요. 말 알아들었죠? 여기서 지금 쓴 거는 두 가지. 그 각각의 xn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보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이벤트라는 거, 그리고 타우가 지금 n 밸류드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그 두 가지 팩트를 써가지고 보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여전히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바이 데피니션. 혹시 말 전달이 됐죠? 근데 이제 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정하면 그 전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기대값과 이거의 분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거가요. 혹시 이 말이 느낌이 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카지노 게임 같은 거에서 어떤 이게 그 이터레이션이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될 때 그때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딱 적절한데 이 랜덤성을 반드시 어떤 주식 거래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그 카운터블하게 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n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컨티뉴어스하게 푸는 게 x of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x of t를 기준으로 컨티뉴어스 케이스에 그럼 스토핑 타임을 그냥 뭘로 바꾸면 되냐면 바꾸는 개념이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뭘로 바꾸면 돼요? R로 대체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핑 타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뭐냐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랜덤 베리어블이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진짜 말장난이죠.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죄송해요. R이라고 하면 안 되죠. 논 네거티브 리얼. 논 네거티브 리얼을 해가지고 집어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핑 타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논 네거티브 리얼로 가는 그 랜덤 배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인피멈으로 선언했지만, 실제로 인피멈을 취하는 게 지금 t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인피멈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논 네거티브 컨디션이 문제가 없어요. 말 전달했죠. 그레이스 로우 바운드를 볼 때 지금 사실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기준으로 그 그레이스 로우 바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고, 여기서 지금 단지 확인해야 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정의한 거가 메저러블 펑션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T들 자체가 전부 다 메저러블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주면 다시 T 서브 A가 얘는 지금 어떤 함수냐면 오메가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다시 되고 그리고 여기서 BT가 메저러블이니까 각각들마다 그걸 이용해주면 얘가 스토핑 타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스토핑 타임 중에서 얘를 고른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스토핑 타임은 언제나 거의 한 90%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그 랜덤 패스가 진행돼서 어떤 시점까지 진행되는 그 시점까지를 해가지고 그거 딱 치면 그다음부터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시점에서 돈 먹었으면 빠질 거야. 그 시점을 랜덤하게 카운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 그거를 하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레시홀드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조금 와닿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봤던 거는 그 시점이 되면 그다음부터 관심이 없어 이거였고요. 지금도 뭐냐면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비틀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단지.
근데 이렇게 비틀어주면 이제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 다시 나온다. 자, 혹시 또 다른, 그러니까 증명이잖아요. 전달됐나요? 직관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증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지금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론 사실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의 캐릭터라이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이제 만만한 게 정의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정의 그냥 그대로 쓰면 저 지금 위키 그냥 찾고 있는데 사실 외우고 있냐면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위키선에서 브라니안 모션 그냥 찾아보시면 네 가지 조건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W 제로일 때 0이고, almost surely continuous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가져야 되고, 뺀 거가 어떤 노말에 그거 따라야 된다. 이 조건들을 지금 왜냐하면 얘는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조건들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정말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냐면 이걸 확인할 때 T sub A라고 우리가 선언한 퍼스테이팅 타임이 컨스턴트 인덱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만약에 이게 컨스턴트 인덱스면 그거 기준으로 케이스 가르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점은 이 T 서브 A라고 하는 거는 컨스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컨스턴트가 아니라는 거가 어떤 점에서 지금 중요하게 기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또 여기까지 그 하는 말 전달이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점, 잠시만요. 질문이 아니시면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지난번 얘기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마르코브 프로퍼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이게 정의가 뭔지 이제, 그래서 이제 필트레이션 어떻게 잡히고 이제 이런 게 더 안 할게요. 생각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놈이, 그 내추럴 필트레이션이 언제나 답이 되고, 거기서 필요하면 조건들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뭐는 적어도 개런티가 돼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라니안 모션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정의 1, 2, 3, 4번 중에서, 정의 1, 2, 3, 4번 중에서 이제 그 3번 쪽이랑, 그러니까 브라니안 모션 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디퍼런스로 빼요. T를 기준으로 잡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S를 제가 지금 3번 조건을 제가 염두에 둔 거예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었을 때 이 함수를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오늘은 좀 이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얘는 바운디드 메저러블 펑션이에요. 말 정확하게 할게요. 혹시 지금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를 그 유추하실 분들은 왜 바운디드란 말을 걸어야 되는지를 측도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사실 측도론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바운디드란 말을 걸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걸죠. 얘를 셋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얘가 답이 뭔지 알아요. 얘는 그냥 이제 뭐가 되냐면 얘예요. 이게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는 E 오브 E 이렇게 써야지 맞겠습니다만. 뭐 하여간 괜찮죠? 이거가 지금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쓴 겁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한 얘기. 혹시 괜찮나요?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정의랑 마르코브 프로퍼티의 결과가 여기까지 이퀄이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값을 보는 센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로는 지금 저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불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혹은 제가 지금 이거를 저렇게 안 쓰고 값으로서 안 보고 이렇게 볼게요. 그 그냥 저렇게 보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되도록을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선자는 그러니까 이 임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돼요. 지금 이걸 이제 음미를 해보시면 그 위에 쓴 거는 픽스드 타임 인덱스에 대한 얘기예요. 아래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하려는 짓거리는 이런 짓거리. 물론 지금 for all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식을 스트롱 마르코브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까지를 사실은 개런티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 지금 증명하는 중간 과정에서는요. 이거를 사실 팩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저 지금 1, 2, 3, 4번을 보일 때 사실은 뭐를 필요로 하냐면 스트롱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스토핑 타임 자체를 인덱스에다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도 마르코브 프로퍼티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 증명은 좀 말로 씹으려겠고 직관을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패스가 랜덤 패스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게 SPD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그 PD의 솔루션을 스토캐스틱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일진데 그랬을 때 이게 랜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기준으로 랜덤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랜덤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게 이어지게 가기 위해서는 마르코브 프로퍼티로는 불충분해. 스트롱이어야 돼요. 인덱스를 랜더마이즈 하더라도 마르코브가 돼야 돼요. 그래야 SPD 입장에서 솔루션의 웰 포지니스가 보장이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픽스드 디터미니스틱 타임 인터벌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랜덤하게 막 인덱싱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장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브라니안 모션은 마르코 프로퍼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롱 마르코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전 지금 저희가 이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를 지금 잡았을 때 그 인크리먼트를 잡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녀석을 픽스 그 이제 인덱싱이 아니라 스토핑 타임으로 바꿔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증명을 해야 돼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취지를 좀 전달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브 프로퍼티라고 이때까지 말했지만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 타임 인덱스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 다 스토핑 타임으로 대체하는 걸 무조건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바꾸고 싶으니까. 그래야 랜덤 패스가 어떤 디터리스 타임에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컨스트럭션을 보면 이렇게 썼지만 T 서브 S가 픽스드 인덱스예요? 아니에요. 픽스드 인덱스가 아닌 걸 기준으로 이게 같이 움직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로직 자체는 T 서브 A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지언정 그게 그 컨시스턴시가 있으려면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요 성질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거를 퍼스트 틱 타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직관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일단 증명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보이는 거냐? 얘 그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는요. 그 물론 사실 결과적으로 브라이언 모션 기준으로는 반대가 다 돼요. 사실은 등가예요. 등가인데 그 지금 이제 실제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타임 인덱스에다가도 스토핑 타임을 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PD 대신에 SPD를 봐야 되냐? 왜 미적분학 방식 대신에 확률 미적분학을 하는 것이 요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경우 우리가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그 지금 D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은 D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기를 원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기본적인 문제점은 적분 입장에서는 임프로퍼 인테그레이션이 문제예요. 기본적인 여기서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을 스토피담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타우로. 근데 실제로 이 타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타우 자체를 타우 n으로 분사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리밋을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게 임프로파가 아니야. 프로파예요. 파이나이트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로직이 마틴겔 기준을 다 되게 한 다음에 리밋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 마법을 불러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첩도 다 떼고 얘기하면 결국 적분 다뤄야 돼요. 근데 그 적분을 다룰 때 언제나 문제가 적분의 웰 디파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스토핑 타임이 주는 장점은 뭐냐면 스토핑 타임까지는 almost surely finite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파이나이트 인터벌에 대한 적분을 다룬 다음에 그 각각이 잘 이제 그 어퍼 바운드가 잘 정해야 되게 한 다음에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볼 때 이 지금 증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칙도는 디테일이 조금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정의에 대해서 음미하시면서 왜 어떤 서브 시그마 알제브라를 주는 게 왜 부분적인 정보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 와닿으신 면이 있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한 말 전달이 될까요? 그 기본적으로 메저럴 펑션을 어떻게 다루냐면 메저럴 펑션은 뭘로 다룹니까? 심플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다뤄야 돼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만약에 함수가 있으면 이것도 기대수 라인에서 다 제가 설명해 놓는 것들로
만약에 이런 어떤 보렐 메저럴 펑션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이렇게 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달될까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밸류를 갖는 심플 펑션을 가지고 심플 펑션 어프로키메이션 하려면 거기서 메저러블 셋들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메저러블 셋들이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말이 전달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다 메저러블이에요. 메저러블이라는 건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냐면 파이나이트 레인 그 이제 밸류가 파이나이트 개를 갖는 펑션들로 어프로키메이션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리밋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에도 해당하는 거냐면 타우에도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타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타우 서브 n으로 바꿔요. 그리고 얘를 다시 심플드 타워 n으로 다시 바꿔. 그러면 얘는 스토핑 타임인데 그거 자체가 다시 심플 펑션이 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얘는 어차피 그 맥시멈이 픽스드 n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되는 거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핵심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플드 돼 있는 스토핑 타임을 기준으로 하되 맥시멈까지 보장을 해는 거예요. n으로 막아버려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 적분 같은 거 마르코 프로젝트 다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요. 그 다음에 n에다가 지금 여기서 이 심플 돼 있는 거를 어프로크시메이션해서 얘로 바꿔요. 그리고 거기서 마르코 프로젝트가 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어퍼 바운드는 n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리밋으로 밀 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f가 바운디드라는 것과 LDCT가 필요한 거예요. 도미네이팅 컨버전스 띠랑. 그래서 f가 바운디드 돼 있기 때문에 리밋 안을 적분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 가정이 요 말이 반드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 때문에 심플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심플 어프로크시메이션에 해당하는 게 타임 인덱스에 대해서 심플 어프로크시메이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마르코 프로세스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 게 타임 인터벌 타임 기준으로 디터미스틱 한 거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아이디어예요. 뭐 증명은 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으면 여기서 실제로 이 지금 T 서브 A라고 되어 있는 게 컨스턴트처럼 사실 다뤄도 돼요. 심플 펑션으로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컨스턴트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마르코 프로세스 적용하면 나머지 그냥 1, 2, 3선 조건 되는 걸 확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디테일은 측도로.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전달할게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스토핑 타임을 컨트롤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픽스 타임밖에 못 다뤄요. 그게 마르코 프로퍼티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볼에 그 이제 바운디드 심플 그 바운디드 스토핑 타임의 시퀀스로 바꾸고요. 지금 가령 이제 T 서브 A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mean of T 서브 A랑 N으로 바꿔요. 그럼 얘는 각 N마다 파이나이식이 보장이 돼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얘를 심플로 다시 바꿔요. 그럼 심플로 바꾸면 이건 파이나이트 밸류예요. 그거 기준으로 마르코 프로퍼티가 되죠. 파이나이트 밸류에 대해서 다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리밋으로 밀어요. 리밋으로 밀어서 그 리밋을 얘로 바꿔요. 그 기준으로 되죠. 리미팅 프로세스 잘 되니까 심플 펑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리밋으로 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도미네이팅 컨버전 띠럼 써야 돼요. 이걸 다시 이거를 타워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때 F가 바운디드가 필요한 거예요. 도미네이팅 펑션 찾아야 되니까. 에러한 컨디션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 자, 이 정도 설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 도미네이팅 컨버전 띠럼 르벡 도미네이팅 컨버전 띠럼 써야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공부하실 분들은 측도로 필요한 설명 다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면 듣고요. 그래서 이 정리 증명 끝났습니다. 이 심플 쪽이 뭐를 심플 스토핑 펑션으로 타임을 만드는 심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우가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놈이 있었으면, 이놈에다가 각각의 인덱스 n마다 해가지고 새로운 스토핑 타임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건데? 지금 뭐를 보장하는 거예요? n마다 그 바운디드 어버브를 단지 보장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 n을 픽스하고 다루고 싶어서. 그런데 얘는 어쨌거나 심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다시 메저러블 펑션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심플 펑션 어프로키메이션 다시 돌려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심플드 스토핑 타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 펑션의 정의는 밸류가 파이나이트예요. 정의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찾는 이벤트들이 있도록 한 거죠. 그게 보장이 되죠. 그 메저드 디어리로부터.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는 실제로 파이나이트 인덱스는 보정이에요. 그 각각들 시퀀스 각 스텝들마다. 걔를 기준으로 마르코 프로퍼티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얘로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면 이게 타워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염려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게 f가 바운디드란 말 때문에 도미네이 컨버전스에서 리미트를 넣는 게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도미네이트 컨버전스라는 게 그런 센스에서. 그래서 실제로 심플 어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냥 결과적으로 f가 이제 조건이 잘 걸려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에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식에
좌변이 결국에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 건데, 인테그랄 해야 되는 거기 그 때문에. 인테그랄 하는 데서 그 타우 부분을 다 그 심플 펑션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 죄다 심플 어, 펑션을 바꾸면 파이널 밸류 가는 거에선 그 밸류들은 그 스텝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마르코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고 거기서 네. 리미트로 밀 때 이 리밋을 적분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F의 컨디션을 가지고 도미네이팅 펑션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분 안쪽에 리밋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장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기초적인 질문 좀 할게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저 마르코브 프로퍼티 저 식 써준 게 좌변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우변은 값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맞아요. 잘 제가 모르겠어요. 쓰다가 꼬였는데 아까 그렇게 썼거든요. 네. 아까 썼는데 그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다 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좌변은 저렇게 하고. 네. 이렇게. 네, 파워 프로퍼티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네. 기초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썼다가 그냥 지웠어요. 근데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정의가 저건가요? 저것도 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 다르게 생겨가지고. 네. 마르코 프로퍼티의 임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마르코 프로퍼티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어차피 이게 이제 네시서티 하나이기는 서피션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그 이벤트들마다 적분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냥 전체 오메가를 기준으로 적분하는 것으로서 익스펙테이션을 바꾼 것이죠. 그 기준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각각 이벤트들마다 다 악유를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냥 생략하신 거예요? 원래 생략한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마르코프 프로퍼티, 그러니까 컨디셔널 네. 익스펙테이션 레벨에서 사실은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마르코 프로퍼티 결과. 음,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쓰고 싶었냐면 이게 적분 표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네. 그러면은, 다시 조금, 뭐야. 저거 위에 TAN이었나? 타우 AN이었나? 저거 뭐였죠? TAN, 네. 저게 왜 심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니에요. 된, 심플 아니에요. 저거는 n을 가지고 민을 그냥 구하는 메저러블 펑션일 뿐이죠. 단순히. 네. 그 다음에 이 메저러블 펑션을 다시 심플 어프로시메이션을 다시 심플로 돌린다고요. 시퀀스 오브 심플로. 그래서 투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타우는 이 지금 티어럼에서는 t 서브 n이고요. 여기서는 t 서브 a고요. t 서브 a고 그거를 t 서브 a n으로 바꾸고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시퀀스 오브 심플로 바꾼다고요. 근데 저게 정의가 지금, 뭐야, T서브 AN이 저거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있는 건가요? 랜덤 베리어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에서 정의된 걸로? 오메가에 정의되는 걸로. 알로 가는. 네. 그러면은, 뭐야, 그냥 first heating time이, 어, 뭐야, 저게 뭐죠? 잠깐만, TA. 그러니까, 뭐야, 스테이트를 고르면 first heating time이 나올 거고, 그게 n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오고, n보다 크면 n이 나오고, 네. 그 위에서 잘랐다? 위에서 자른 거예요. 네, n을 픽스하고 그 마르코 프로퍼티를 보이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거를 심플 스타핑 타임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마르코 음, 프로퍼티의 정의는 거기다가 쓴다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미팅 프로시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 리밋이랑 적분이랑 바꾸는 그것 때문에 사실 LDCT가 사실 들어가고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리 메저러블 F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 LDCT를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T에 대해서도 적분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지금 결과적으로 오메가의, 그래서 지금 써놓은 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LDCT는 요 레벨에서 쓰는 거예요.
시퀀스 오브 펑션을 바꿔야 되잖아요. 리밋으로. 네. 지금 이제 이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쪽 스테이지에서 지금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아, 이거 쓰기도 힘들어. 얘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J도 무한대로 밀어야 되고, N도 무한대로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인테그랄 컨디션이라는 거죠. 네. 음, 어쨌든, 이제 다 음미하실 포인트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제가 위키선에서 검색해서 찾을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제 좀 음미를 좀 합시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위키선에서 할게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르코 프로젝트로 뻥쳤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 말이 저스티피케이션이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로. 실제로 마르코 프로퍼티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목적인데, 우리가 얘가 스트롱이라고 부르는 센스는 뭐냐면, 임의의 스토핑 타임을 기준으로. 물론 여기서 지금 이게 make sense 하는 데서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make sense 하는 데서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타워는 픽스드 컨서트가 아니라는 거. 이걸 그래서 픽스드 T로, S로 바꾸면 다 말이 돼요. 원래 보셨던 기준은 그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꿔야 랜덤 패스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 없도록 하는 거에서 사실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정도로 음, 하고 저 정리의 증명은 안 하려고 해요. 전 이제 측도로니까. 괜찮나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질문도 더 없으시면. 네, 뭐야. 태클 걸어도 되죠? 네. 네. 저 그 노트 다시 보시면, 들어가시면, 어, 네. 혹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저, 인프로 인테그랄 계산할 때 타우 n으로 저거 미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캘큘러스에서 저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들을게요. 뭐가 클레임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타우 n으로 해가지고 리밋 n을 인피니티로 미는 게, 그러니까, 저게, 그냥, 뭐, 캘큘러스에서도 임프로퍼 인테그랄 저렇게 하는데, 지금 조금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오메가에서의 인테그랄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오메가에서 근데 제가 어떤 포인트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일반적으로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프로퍼 인테그랄의 어프로키시메이션 보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지적인 것 같아요. 지적이.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타우 서버 n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터 포뮬라를 쓸 거예요. 많은 경우. 네. 그러면 이터 포뮬라에서 위너 프로세스 파트가 마틴겔이 돼요. 그러면 그놈에다가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그놈이 빵이 돼요.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리밋을 취하기 전에 0으로 죽이는 거에서 실제로 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논문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제 커플링 메소드가 맥시멈 프리시블의 대체죠.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간 과정에서 정말로 요긴한 건 언제냐면 맥시멈 프리시블 대체적인 것도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제 이번 주에 지금 김택선이 물어보시는 파트가 여기인데요. 그것도 필요 없고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게 혹시 이거 눈에 들어오면 중에 이게 논 파지티브 끝이거든요. 원하는 게 논 파지티브 끝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스토핑 타임에다 이거 민 취하는 거예요.
리밋으로 밀 생각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가 파이나이트인 게 보장이 돼버려요. 리밋을 취하기 전에. 그래서 이놈이 그냥 0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거 스토피 타임 안 취하면 이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논리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심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으로서 LDCT에서 말이 되도록 측도론의 그 방식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틴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 가지고 마틴계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는 실제로 여기다 익스프레션 취할 때 대부분 0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다룰 때가 달라요. 이 지금 다른 말 혹시 좀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그렇게 해서 목적은 그냥 빵대기 하고 리밋 밀 생각인 거예요. 빵이 리밋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애시당초 티어리티컬하게 리밋으로 밀 수 있다는 그 보장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은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조금 더 포인트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실제로 이거 그 어떤 그 이제 그냥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파라볼릭 에스티메이트 하면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어려워요, 이거. 실제로 그 해보면. 이거 이제 구호방 선생님 이제 그 이제 어메리칸 저널 들어간 거 보면 이거 자체 이거 에스티메이트 안 쉬워요. 파라볼릭 에스티메이트 하는 해가지고 이거 다루는데. 여튼 저거는 더 안 보여드리고 제 노트를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 분들은 측도론에서 도미네이트 커뮤니티 티어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스트롱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게 보장이 된다. 그냥 그까지 얘기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관심 없으면 그런 갑다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거는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이렇게 리플렉팅으로 뒤집으면 브라우니안 모션이 된다가 이 선언이고 증명은 스트롱 마르코 프로퍼티를 받아들이면 1, 2, 3번 조건이 되는 거 그냥 디렉트하게 확인하면 된다. 까지가 지금까지 한 얘기. 여기까지를 오케이라고 할 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더 딴지 보셔도 됩니다. 디테일 더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특도론 같은 거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측도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그러니까 뭘 접근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왜, 뭐랑 관련인 얘기인 거 아니냐면 이 얘기 같거든요. 요런 대상을 접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토핑 타임 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이거를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게 왜 이거 다르죠? 네? 그게 왜 다르죠? 다르잖아요. 얘가 바뀌니까. 오메가 맞아. 지금 질문이 애매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수학적인 오브젝트로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 질문 같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그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파트가 거기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인테그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잠시만요. 리밋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타우 n 쓰는 거요. 네. 요거. 아니, 여기 말고. 아까 제 노트요? 네네. 네, 여기 타우 n 지금 조금 뭐지? 어, 그러니까 얘를 그 오메가에서 적분할 때 타우 n을 심플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랜덤 그건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지금 오메가를 넣으면 다 적분이 예, 되는 랜덤 거죠. 베리어블이죠. 이것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인 상태죠, 지금. 네, 그쵸. 타우 n 픽스한 다음에 타우 n을 저렇게 잡아놓고 타워는 픽스한 다음에. 그렇죠. 리밋을 일단 제쳐놓고 그러면 저게 일단 이미 랜덤 제쳐. 베리어블이고 그렇죠. 저게 랜덤 베리어블이고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할 때 그렇죠. 그 오메가 위에서의 सब셋에서 적분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얘를 본다. 라고 하는 거의 뜻은 인테그랄 지금 오메가를 여기서 잡는 거 기준으로 타우 n에도 오메가가 들어가고 오케이. 네.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 n마다 지금 타우 n도 심플로 어프로키메이션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얘도 심플. 안에 있는 XS도 해야 되고, 네, 그 한꺼번에 네, 타우 n이랑 XS랑 같이 그, 네, 심플. 그러니까 그 샘플 스페이스의 메저러블 셋들도 그 어프로키메이션을 해야 되고, 어, 아, 음,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불편함이나 제가 사실 제가 너무 대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알아서 이제 책 보고 음미해 보시라고. 그래서 불만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fxs의 적분, 스타핑 타임까지의 적분을 뭐 어떤 이유에서든 모티베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타원이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아, 그 근데 지금 여기 스트롱이랑 아닌 거의 차이가 뭐냐면 스트롱일 때는 스트롱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걸 t 플러스 s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었던 건데 픽스돼 있는 t 플러스 t랑 s에 대해서 네네. 네. 그거를 지금 랜덤화를 다시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 그렇게 네네. 해야 그 패스가 그 퍼스트 히팅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랜덤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그 인덱스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건, 그러니까 그 진짜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보이려면 저 오메가 적분이 그 아무 메저러블 셋이나 집어넣는 거고,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그 F 타워를 집어넣는 건가? F 타워에서의 그 필트레이션의 F 타워에서 네, 맞아요, 메저러블 셋을 잡아갖고 맞아요, 집어넣고,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그러니까 적분을 고려를 하는군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컨디션 적분이, 익스펙테이션 정의가 그거니까. 정의가 적분이니까.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타우엔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이 왜 필요한지가 좀 더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심플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면은 메저러블 셋 기준으로 F 타우의 메저러블 셋으로 각각 쪼개놓고 그 위에서의 타우가 심플 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다룰 줄 아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를 이제 심플 펑션 이제 뭐 그 디스조인트 메저러블 셋 뭐 ABC가 있으면은 ABC 위에서의 타우를 고정해 놓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약간 이거 실제로 나중에 혹시나 이런 어떤 고전적인 측도론을 쓰는 쪽으로 어떤 수학 계산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이 리밋 스위치하는 거 이거 그 보장 안 될 때 많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왜냐하면 동일의 커머널 티어럼 그 컨디션이 네세서티가 아니에요. 서피션트 컨디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려고 할 때 그 도미네이트 그 펑션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멍청해서 못 찾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엄청 짜증나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리밋 바뀌어야지만 말이 되는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진짜 계산에서는 이게 자연스럽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근데 리밋 스위치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치사하게 F가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치사하게 왜냐면 프로바빌리티 메థ드 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테그랄도 파이나이트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진짜 잡은 F가 그런 게 아니면 어쩔 거냐. 라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서브 사이드 얘기고요. 자, 이제 그다음 리플렉션 프린시플 얘기로 그래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제가 그 선언을 그 위키에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그 리플렉션 프린시플.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이해하실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시 돌아가셔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 딴에는 떠들고 있고 연결고리들은 잡아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저 있냐면 그러면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두 개 하셔도 돼요. 세 개 하셔도 되고. 네. 그, 그래서 S에 대해서 적분이 여기 위에 써주신 마틴겔의 프로퍼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DS 적분이랑 그 위에 쓴 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거. 이거는 좀 구분되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제가 다 흐트려 나가지고 그런 거고요. 일단은 여기 적은 거랑 여기 적은 거랑 별개예요. 일단 이게 두 개가 별개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한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F 오브 이게 기호가 적절하진 않다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가령 그 이놈의 F 오브 예를 들어서 Y 타오 N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세팅에서 보면 이게 인테그랄 컨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때 여기서 지금 요 t를 바꾸는 걸 스토핑 타임으로 바꾸는 거가 필요하고 그때 심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서피션시들을 만족하는데 도미넨 컨버전 테럼을 쓴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단지 요 실제 많은 경우 요 내부 자체 형태를 잡을 때 이 내부 자체 형태가 요런 타입으로 적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준 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한정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일단 아까 이제 장재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왜 지금 얘가 파이나이트인 게 필요하냐. 그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일반적으로 디터미니스트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그 시퀀스 리밋으로 다루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지금 만약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런 타입으로 적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almost 파이나이트인 걸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SD를 써가지고 마팅겔 파트를 만들면 익스펙테이션 때려가지고 0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밋을 때리기 전에 이게 실제로 쓰이는 방식이 웰디파이니스가 문제가 없어지고 되고 파이나이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진짜 리밋을 다룰 때는 익스펙테이션 취해가지고 마팅겔 파트가 그 t가 0일 때 보는 걸로 해서 0으로 돌리는 법을 알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 방식으로 할 때 요 타입을 이런 경우들 중에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만 형태를 바꿔 취하냐면 제가 이거는 브라우니안 모션의 스트롱 마르코브 프로퍼티에 대한 노트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퓨전이 스트롱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악유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 디퓨전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타입들을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로 실질적인 과정에서.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또 렘마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요. 이또 아이소메트리 쪽은 사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제 그거는 근데 지금도 어쨌든 공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또 아이소메트리만 보여드려도 조금 바로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이또 아이소메트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형태가 굉장히 그럴듯하죠. 0부터 t까지 타임 인테그랄에 대한 이 형태를 랜덤 베리어블로서 다시 바라보고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매긴 게 요거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투 인테그랄 오늘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지금 좀 리플렉션 프린시플 계획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이제 L2 센스에서 아이소모피즘을 지금 주는 방식으로 얘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증명 또한 심플 어프로크시메이션이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건 측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미네이트 커뮤니티 테러는 무조건 다 돌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좀 눈에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0부터 이니셜 0부터 캐피털 T까지 터미널 T까지 얘를 다시 랜덤아이즈해요. 그럼 스토캐스 프로세스가 그렇게 나오죠. 그거 기준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왜 터미널 타임이 일종의 그 파이나이트 넘버로 나와 있냐면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닐 때는 이 인테그랄이 튈 수가 무한대까지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얘를 캐피털 T를 파이나이트 밸류로 막는 거고요.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거 무한대로 풀 수 있어요. 무한대로 풀 때는 좀 스페셜한 거. 근데 그런 상황 왜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브라우니안 모션을 생각할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얘는 이제 일반적인 걸 원래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약간 와닿죠? 이거 자체가 다시 프로세스예요, 사실. 나중에 사실 그런 거를 하려는 게 목적이어서 그렇다. 실제로 마틴겔 가지고 계산하는 게. 혹시 또 다른 질문 한 번 있으면 듣고요. 오늘 그 증명은 더 헤비하게 안 할게요. 그 대신에 직관만 좀 전달을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미 충분히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게 다 너무 외계어로 들으시는 레코드 보시는 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측도는 열라 중요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측도는 없으면 이거 절대 이해 못해요. 그 이해시켜 달라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거야? 예, 어떻게 다루는지 자체 랭귀지를 모르는데 이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안 무거워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몇 개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뻥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좀 어떤 직관을 좀 전달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그 스탠다드 브라운 모션이 있고 여기서 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얘 잡아요. 스레숄드. 얘 잡았을 때 저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었던 t를 잡는 것마다 이게 생각이 좀 재밌어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나중에 매니폴드 위에서도 이 작업을 다 할 거거든요. 또 이거가 원형이고 이걸로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건 결국 노멀 덴시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렇게 된다. 요 선언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오늘 하고 싶은 작업이.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김택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뭔가 스레시홀드 약간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리플렉팅 시키는 거랑 상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직관들을 좀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휴리스틱하게 아규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그 이제 뭐 맥시멀 마코비안 커플링에 대한 거가 사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추상화한 그 아티클이고 그거 보시면 컨스턴트 커베이처 가정이 필요 조건이고 맥시멀 마코비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MCMC나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생각 있어요. 그 이제 컨스턴트 커베이처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니폴드들 몇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놨고 이제 그 쿠아다라는 사람 그 한 천재가 한 웍인데 그 어린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인플루엔셜한 웍들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천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 이거 악교를 좀 해볼게요. 그 제가 올려드린 논문은 혹시나 이쪽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잡아놓은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는 직관이 얘를 어떻게 우변으로 돌릴지예요. 혹시 동의하시죠? 얘를 어떻게 우변으로 돌릴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출발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해야 되는 거가 당연히 우변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이것도 그냥 이퀄리티까지 써놓을게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팩트상 말이 안 되고. 맞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쪼갤 수밖에 없냐면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는 WT의 입장에서는 A보다 작은데 제가 지금 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냐요? 이거보다 작은데 수프리멈을 초과하는 거죠. 이러면 되지 않아요? 이게 혹시 자연스럽다라는 게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센스에서 이 생각의 방식이 자연스럽냐면 지금 상황이 수비 A를 통과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0부터 T라는 것 중에서 한 번은 A를, 저 한 번 이상은 A를 통과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단지 뭐를 기준으로 다시 보고 싶은 거냐면 터미널 타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걸로 환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 상황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두 개를 probability를 비교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세팅 자체가.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죠. 실제로 그 T 시점에서 A를 넘었으면 오케이인데 T 시점에서는 다시 A를 못 넘는데 그 전에 넘고 돌아온 거죠. 이게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스레시홀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스레시홀드가 있었으면 맨 마지막에 딱 쳤으면 그냥 끝인데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엔 다시 못 넘었는데 갔다가 돌아온 놈.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혹시 주식관에 좀 휴리스틱이 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원하냐면 스레시홀드를 쳤다가 되돌아온 놈을 원해. 그러니까 이 놈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혹시 직관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핸들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당연히 우리는 답이 보여야 되는 클레임이 얘가 왜 얘랑 같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솟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놈을 봐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가 좀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요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리플렉팅을 해야 돼요.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니까. 반대로.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도로 얘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거 똑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를 지금 보면 얘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스레시홀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줘요. 그대로 주겠죠. 줘요. 근데 그걸 통과를 못했어요. 만약에 지금 S가 TA 이상이에요. 통과를 했고, 이거 또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요 지금 T까지.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 요렇게. 요렇게. 잠시만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T는 픽스고, 픽스 T. T 픽스하고, 여기서 S마다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S가 요 지금 치기 전이었으면, 그럼 그대로 가고. 이제 쳤으면
하지만 여전히 터미널 타임 이전이었으면 그러면 리플렉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는 쓸 수 있냐면 저 정리해서 얘는 스탠다드 브라이언 모션. 이건 받아들입시다. 됐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가 무슨 의미인지만 생각해보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얘를 기준으로 이건데 T인 시점에서는 A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숲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녀석인데 지금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이제 그 이 지금 그 스레시홀드를 넘은 시점에서 지금 본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얘인데 지금 이제 요놈은 얘를 만족하잖아요. 넘은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보다 작거나 같죠. 크거나 같죠. 만약에 지금 이제 보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를 지금 본다라고 하는 요 센스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인덱스를 좀 다 헷갈리고 있구나. T인 시점에서 지금 놓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 WT 틸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요 시점에서 지금 본다면 그러면 지금 얘는 자명하게 제가 지금 쓰면서 지금 대충 크게는 맞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핸드웨이빙에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요렇게가 지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요거 때문에 결국에 어디를 보는 거랑 같냐면 얘가 A 이상인 거를 보는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에서 좀 명확하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괜찮으시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였다.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끝이죠. 왜냐하면 WT를 기준으로 A 이상이라고 하나 WT 틸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어차피 스탠다드 불안이한 모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확률값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왜 이게 되냐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가 왔다가 오는 놈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게 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이는 순간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이 끝이 나는 이 로직이. 그래서 이제 요놈이 필요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얘기가 왜 이게 같냐. 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멋있네요. 멋있죠? 맞아요. 멋있어요. 확률론적인 아규먼트예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저 쿠아다 논문이랑 같이 비교하시면 보시는데 이 이벤트는 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참고로. 셋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벤트들의 속성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플렉션 맵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바이젝션이에요. 왔다 갔다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매저 프리저빙이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매저 값이 안 바뀌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쪽은 어떤 거랑 같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으로 지금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무조건 T일 때 얘는 지금 이 이벤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얘를 넘었어야 돼요.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얘를 반드시 넘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컨디션에서는 반드시 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넘었으면 얘도 S상수 A를 넘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 되니까. 자, 반대. 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여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여야만 돼요. 그 왔다 갔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이벤트 아닌가? 같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왜 이게 같은 게 아닌지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이게 이면에 있는 게 깊어요. 사실 저 쿠아다가
아직 살아있었으면 더 결과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거. 지금 여기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리플렉팅 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거 멋있어요. 그 혹시 이걸로 보이나요? 저희가 리플렉티드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리플렉션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바꿔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스레시홀드 얘기, 여기가. 이게 스레시홀드.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매저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리플렉팅 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센스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언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토핑 타임, 여기서 지금 반대로 한 겁니다. 스토핑 타임 이상일 때 원래 거고 그 이하일 때 이거라고 선언했는데 왔다 갔다로 바꿔. 지금 저희가 지금 보는 건 D가 1인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러 커플링이라고 부른다. 슬슬 커플링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그 숙제는 이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증명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같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면 그래서 이게 가장 원형이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SD를 섞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섞을 거냐면 이제 이거를 써가지고 쓰는 아규먼트만 좀 가령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이게 됐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쓰이는지는 중요하고요. 이건 중요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장난질을 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나중에 SD로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복수형으로 쓸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BT 대신에 BT 프라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토핑 타임을 준 다음에 얘가 원래 거랑은 같다라고 해요. 이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그거 넘었다. 그럼 이게 원디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줘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아도 되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타워는 나중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녀석이고 그 표현의적이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T랑 YT는 어떤 식으로 잡느냐?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BT에 대한 컨트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잡는 이니셜 포인트에서 출발하게 하고 그러면 YT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잡느냐? 만약에 타워 이전일 때는 그냥 X랑 똑같이 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리플렉팅을 우리가 뒤집는 방법이 BT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한 다음에 이니셜 포인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한 XT랑 Y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선언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커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니어인데 어떻게 되도록 XT랑 YT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타임 t에서 보면 타워에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x 플러스 b 타우랑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y 빼기 b 타우 빼기 b 제로랑 일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거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저희는 b 제로를 0으로 사실 잡는 거니까 지금 세팅에서는요 나중에 사실 스탠다드한 말도 버릴 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을 거고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b 타우가 여기서는 y 빼기 x가 돼서 b 타우가 y 빼기 x 나누기 2라고 하는 스레시홀드가 셋업이 돼서 그러면 이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다시 퍼스트 히팅 타임을 다시 잡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아느냐? 우리 딘킨 포뮬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싶다. 많은 이유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이 의미는 이 녀석의 숲이 A보다 작다는 뜻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A가 되는 최소한의 타임인데 지금 이게 T보다 타워 A 서브 A가 크다는 거는 T가 될 때까지 한 번도 A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뭐를 알아요? 얘를 안다는 거죠. 물론 이거 지금 이렇게 두 배로 쓰려면 지금 다시 얘를 다시 다 되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를 1 빼기 이걸로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되돌리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이걸로 되돌리고 이렇게 되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거 노멀 덴시티 가지고 다루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놈은 그냥 단순히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노멀 덴시티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 타임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1D.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니폴드에서 할 수 있는 짓이다. 커플링 타임 에스티메이트. 딩키 포뮬라로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슬쩍은 봤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건 나중에 다 상세히 매니폴드 기준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런 그 작업도 필요하고, 그거에서 지금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숲을 뭐 없애는 게 필요해요. 숲을 없애는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는 요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다. 지금 WT가 A보다 작은데 T인 시점에서 근데 숲을 치면서 넘는다는 것은 실제로 리플렉티드 프로세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A를 T 시점에서 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근데 실제로는 리플렉티드를 두 번 해가지고 왔다 갔다가 되는 그걸 가지고 메저 프리저블 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불만 포함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SD 계산을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SD 계산 하는지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복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 메저 티어리 파트는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다 되는 전제에서 할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오케이고 이제 어떤 합리적인 선들이 납득이 좀 가셨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SD 계산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목적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는 노멀 덴시티 얘기로 되돌릴지가 결국 핵심이에요. 결국 그게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오늘 들었던 얘기가 좀 얼얼하게 다가왔고요. 좀 네, 어렵다라는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이 시간까지 저 리플렉션 프린시플 저 한쪽 그 증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공부하고 해봐야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큰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뭐를 보셔도 괜찮냐면, 설명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럼에도 참고할 레퍼런스가 별로 없는 이유 때문에 보실 수 좋은 책이, 어떠냐. 어차피 제가 할 건데, 잠시만요. 요 책. 그래서 이제 노스웨스턴의 이제 엘턴 슈가 쓴 책으로 20년 전 정도에 스토캐스트 어나리시스 온 매니폴드 이 책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트가 이제 뭐냐면 그 사실 이제 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사실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여기서 지금 이 리플렉션 커플링은 여기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179쪽으로 하면 오늘 본 리플렉션 커플링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반화가 되냐면 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진짜 정체가 이거고 진짜 정체는 이거. 매니폴드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오소날 프레임 번들로 리프팅 시켜가지고 지금 XTYT를 지금 바꾸는 과정이고요. 같은 겁니다. 같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해야 돼서,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클리디안 세팅부터 얘기를 합니다. 좀 오래 걸려요. 저거는 좀 얘기 좀 하나하나 천천히 해야 되고, 뭐를 유도를 해야 되냐면, 네. 나중에 다 하나씩 얘기할게요. 네. 어쨌든 필요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 그 리플레팅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은 저 프로세스는 절대 A 값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나요? 음, 잠시만요. 화면 공유될 때까지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T 서브 A라고 하는 거는 그 B가 처음으로 스레시홀드를 친 시점이에요. 그 다음은 알바노죠. 아, 그럼 그 이후엔 다시 가서 넘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바노까지가 하는 얘기고, 그 정확하게는 브라니안 모션은 어떤 파이널 인터벌을 쳐도 그걸 언제나 벗어나요. 참고로. 그냥 그 점을 다시 원점으로 잡고 거기서 다시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션 인크리먼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넘어가요. 참고로. 아, 그래서 사실 저 WT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당연히 A 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빵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지금 그 트리키한 게 뭐냐면 이 말이 트리키한 말이에요. 이 음, 말 때문에 랜덤성이 없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난리 푸르스를 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각각의 Y축이 다 리얼 라인이에요. 거기서 찍히는 것들은 난리 브루스가 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랜덤하게 찍힌다는 센스에서.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주사위 눈이면 1, 2, 3, 4, 5, 6이 6분의 1로 균등하게 찍히고 있는데 브라니안 모션의 경우는 t를 분산으로 갖도록 난리 브루스 치면서 찍힐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연속으로 있는 것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는 언제나 almost surely differentiable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잡아놓은 건 되게 미분 가능한 느낌이잖아요. 패스 자체가. 음. 네, 그러면 그럼 지금은 딱 한 번만 넘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한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번을 거예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딱 한 번을 기준으로 넘으면 뒤집겠다. 음. 네, 저거를 칠 때마다 무조건 뒤집는다라고 바뀌면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두 가지 답을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그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 다음부터는 몰라요. 음,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모르니까 알 수 있는 데가 그 전까지 알 수 있다. 거기까지가 조금 포인트예요.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냐면 이거는 얘기를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요 답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수학적인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이때까지 보신 거 관점을 좀 뒤집어 드릴게요.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놈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제가 사실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 얘는 어디에 정의가 돼 있냐면 이거, 이거, 이거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t마다 xt는 요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생각하는 과정이.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관점을 새롭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지금 여기서 오메가를 픽스하는 것마다 얘를 픽스하는 것마다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 여기에서 그 여기로 가는 그 알로 가는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이거를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얘를 주는 것마다 얘를 주는 것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는 얘가 있어서 얘가 지금 얘를 그러면 선언해 주는 것마다 여기서 이제 리얼 밸류를 어사인하고 있는 얘로 본다면 그럼 지금 제가 만약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랜덤 패스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은 경우 원하는 것들은 보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정도는 되기를 사실은 원해요. 그냥 수학적인 레귤러리티 그 정도는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얘는 아무 중의성이 그 생각에 문제가 없으시죠. 얘는 그냥 랜덤 베리블 끝. 보렐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뭐 이벤트야. 뭐 F에 들어가. FT에 들어가. 뭐 오케이.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함수죠. 말이 얘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T를 픽사고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마다 랜덤 패스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시는 방식이 여기다가 보레 시그마 알제브라를 이렇게 줘서 그 녀석의 인버스 이미지가 저기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왜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그럼 다시 뭐를 주면 되는 거냐면 다시 여기다가 얘를 주면 되죠. 자, Y 낫이에요. 우리가 뭐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이어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 메저스 피어리 지금 전개하는 말에서. 그러면 패스들의 모임에다가 그거에다가 도로 보레시그 마저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Y 낫.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먼트가 패스 스페이스의 보레시그 마저라.
말이 전달이 될까요? 말 돼요? 패스 스페이스 자체를 토폴로지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보셨을 때는 뭐를 동의하시냐면 얘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호, 디스트리뷰션. 그런 디스트리뷰션에다가 B를 집어넣었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시냐면 XT에다가 B를 인버스 이미지를 택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 뜻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러면 얘는 지금 도메인이 얘잖아요. 그러면 얘도 선언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그러면 자, 다시 말하자면 얘는 지금 이제 원소가 패스입니다. 알아두시겠죠? 뭔 개소리 떨어보는지. 원소가 패스고 그것들에서 이벤트를 만든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이거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거 기호 말 되죠? 여전히 말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얘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얘를 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자체도 사실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물론 어디서? 패스 스페이스 기준.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멀 덴시티가 이제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러라고 부르는 것도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T들 마다 본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봐도 되는데 실제는 브라우니안 모션 그 T에 대한 패밀리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지금 다시 예를 보면 지금 이게 조금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어떤 게 지금 있냐면, 패스 스페이스는 너무나 거대한 스페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브라니안 모션은 정의를 만족하는 게 하나가 아니죠.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 알아듣겠죠? BT가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면 마이너스 BT도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고 리플렉티드도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고 타임 체인지 브라니안 모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막 난리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은 경우 같이 컨트롤하려고 할 때 컨트롤을 일반적으로 잃어요. 너무 스페이스가 인피니티 디멘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고 싶다 이 정도 욕망으로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돈 니코dim 데리버티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약간 생각을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공간들 기준으로 매니폴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들, 그러니까 라돈 니코dim 세디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매니폴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바빌리티 자체도 패스 스페이스에서 정해야 된다. 거기서 여전히 라돈 니코dim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률 매저면 시그마 파이나이트 매저인 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 왜 T 서브 A를 기준으로 어떤 보느냐? 그 사실 모든 패스를 다 모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다. 네, 그게 너무 크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말이 되게, 이것도 수학의 그거랑 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학이 무한대를 다루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대를 다루는 그 방식을 찾기 위해서 일단 얘도 랜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정리하고 싶었던 거는, 네.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좀 얘기가 좀 산으로 가긴 했는데, 네, 한 가지 그냥 관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자체로 랜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관점이 원래는 브라니안 모션의 앱스트랙트한 컨스트럭션상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파이나이트 타임 인터벌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걸로 브라니안 모션이 보인 다음에 이 인피니티 인덱스에 대해서 푸는 것들은 사실 액션 오브쇼에 쓰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딘킨 시스템, 뭐 파이 람다 시스템 이런 얘기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전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냥 랜덤 베리어블 하나들마다 다 악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컨스트럭션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하는 거죠. 근데 파이널기에서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시오무 가지고 다 말되게 우기는 것이다. 답이 좀 별로였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그냥 무식한 이거 first heating time이잖아요. 네. second heating time으로 리플렉션 할 수 있나요? 될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그러니까 퍼스트 히팅 타임이 된 시점을 다시 이니셜로 잡고 다시 브라니안 모션이 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한 가지.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 훨씬 더 스탠다드하냐면 제 생각에는 어떤 심지어 똑같은 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이니셜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랜덤 패스들이 있을 때 그 랜덤 패스 n개를 동시에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 이 전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약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 랜덤 패스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는 거랑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는 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일종의 커뮤테이티브 다이어그램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되면 n개가 되도록 말이 되게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실 질문은 좀 뭐야? 왜 퍼스트가 특별하냐였는데, 아무튼 네, 왜냐면 브라니안 세컨드랑 모션이 마르코프여가지고 그냥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브라니안 모션이라고 해버리면 끝이. 그러면 이제 세컨드랑 서드 같은 거는 왜 안 되냐? 왜 그런 걸 고려하지 않냐? 이걸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냥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네.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점을 이니셜 포인트로 잡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퍼스트가 언제 나타나냐에 또 디펜드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꼬이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좀, 저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아까 이제 관점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뭐지?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선을 보잖아요. 약간 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스 스페이스가 너무 좀 거대하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거 어떻게 줄이고 싶어 하냐면 이니셜이랑 터미널 타임에 대해서 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루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게 너무 이 패스 스페이스 자체가 너무 거대하니까 어떻게든 줄여내려고 루프를 만들어서 근데 이 루프가 와인딩 같은 거 생각할 때 이게 자체가 다시 랜덤 패스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셜이랑 터미널이 같아지도록. 그래도 브라니아 모션도 이렇게 루프가 들어도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1400만 개의 미래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패스 스페이스로 따지면은 진짜 코딱지만한 스페이스고. 아, 네. 아무튼 뭐. 근데 중요하죠. 그 인피니트 디멘전 스페이스가 이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유한 값으로 유한계의 정보로 떨어뜨리냐는 당연히 수학에서의 기본적인 욕망일 테니까. 그쵸. 1400만 개 보고 결론 냈으면은 할 말 없고, 그거는. 네. 어프로시메이션 잘한 거지. 그 정도면. 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듣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오래 걸렸거든요. 요거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 뒷얘기 따라오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다 나중에 그냥 미적분학 얘기로 다 돌아가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 하고 모티베이션 가지시면 적당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로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도 랜덤 베리어블로 간주한다라고. 네, 네, 그 마지막 라인이 실은 제 따로 공부하는 AI 쪽 공부랑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패스 메저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딱 아예 처음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검색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색해서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알아야는 싶은데, 근데 그 어떻게 알아야지 하는 그런 게 좀 아예 감이 아예 안 잡히더라고. 혹시 그래서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 로우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알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말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이 단순히 어떤 프리레퀴짓이 뭐냐보다 더 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수질에서 늘 얘기하는 게 언어 쌓기가 언제나 답이 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패스 스페이스의 매저를 실제로 쓰는 상황을 봐야 돼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리만 기하에서 적분은 르벡 매저가 기준이에요. 혹은 리마니안 볼륨 폼. 이 기준이니까 제가 많은 경우 컴팩트를 가정하지만 뭐 필요 조건은 아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괜찮죠? 확률론 쪽에서는 노멀 덴시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걸로 가는 라인일 수밖에 없어서 패스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보는 것 중에서 매력적인 세팅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이제 수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람 로너 이볼루션 통계학.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펄컬레이션이 있는데 어떤 특정 매트리스에서 어떤 랜덤 패스들이 움직이는데 그 랜덤 패스들이 움직인 랜덤 패스 스페이스 중에서 패스 스페이스에서 n 개의 랜덤 패스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라도니코름 대리모델로 컨트롤할 거냐 이런 거를 계산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세팅은 실제 디스크 어퍼 플레인 세팅이거든요. 그냥 리얼 2D. 그래서 슈람 로너 이볼루션에서 실제로 패스 스페이스에서 계산 어떻게 하는지가 제 생각에는 근래엔 가장 핫한 것 같아요. 확률론 쪽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냥 하는 기준은 그냥 그거. 구체적으로 노멀 덴시티로 떨어지는 구치화를 봐야 된다. 아주
챗봇 다 떼고 얘기하면. 어, 이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랜덤 패스가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n개는 다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각각들이 만드는 확률 분포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P sub x가 n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곱할 거잖아요. 독립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택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브라우니안 패스들이 가다가 지들끼리 만나고 난리치는 거를 모델링하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냥 단순히 독립이면 그냥 곱하면 그냥 확률 배제 이거다라고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쭉 어떤 그 다른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어퍼 플레인에서 X축에서 쭉 가다가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그 이전부터 이후부터는 안 보겠다. 이러면 그 이펙트를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때부터 신경 쓰지 않겠고 약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표현해가지고 정말로 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뭘로 돌아오냐면 그 어떤 패스 스페이스의 매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로 돌아오게 돼서 약간 그 볼만한 게 그래서 슈랑 로너 이볼루션 볼만하고요. 통계역학이랑 기본적으로 컨포머 필드 시어 이쪽이랑 상관 있고 그리고 또 볼만한 게 그 브라우니안 루프 매저. 그래서 이제 기존에 패스들 자체를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루프가 스토캐스틱한 랜덤 패스가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패스 스페이스 기준으로 다시 매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래 웍들 보면 리만 서피스에서 확장하고 약간 그런 선에서도 되게 리서치들이 핫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쪽으로 지난 20년 동안 피지 메달이 2명 나왔고 참고로 샤론로나 이볼루션 쪽으로 해서 실제로 세팅은 그냥 어퍼 플레인에서 랜덤 패스들 보는 거에 지나지 않는 세팅 실제로는. 근데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구체화는 할 수. 정확히 제가 그 가려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혹시 더 어, 저도 질문 하나만 더 하냐면, 이게 좀 제가 관심 있는 컨트롤 쪽과 뭔가 그 패스 스페이스를 보는 거랑 뭔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그 컨트롤에서 모델 프리딕티브 패스 인테그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장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1024만 개를 보는 거 대신에 GPU 활용해서 한 4096개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이제 매저는 그 리워드 펑션으로 주는 거죠. 매저는 토탈 리워드로 준 다음에 한 4096개 보고 거기서 좀 계산 잘해가지고 좋은 패스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샘플링으로 푸는 건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이 리플렉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제가 뭐 샘플링을 할 때, 여기서 안 봐도 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곳에서 샘플링을 4096개 해서, 거기서 이제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체에서 4096개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네 해가지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이니퀄리티를 다룰 때 리플렉션을 고려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너레이티브 AI 그쪽에서도 그런 리플렉션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궁금했던 질문은 뭐냐면, 그, 이제 내용은 이해 못했지만, 거기서 좀 응용 측면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주려고 할 때 리플렉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뭐 수만 개 패스 중에서에서 각 패스마다 그 A라는 지점을 딱 한 번 막는 찬스 카드를 딱 한 번 쓰는 거지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장이 안 되는 느낌인데, 어, 혹시 리플렉션이란 개념을 활용해서 그 아예 그냥 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자체를 A라는 지점을 넘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프랙티컬하게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요. 두 가지로 답을 해줄게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직관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만드는 디퓨전을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점프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조금 그 이제 인피니테이션 제네레이터 레벨이 달라지는 거라고 대충 보시면 얼추 맞아요. 세컨드 오더,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이 더 어떤 이제 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직관은 맞아요. 어떤 제네레이터가 있으면 그 녀석이 대응되는 자연스러운 이제 마르코 프로세스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거기서도 여전히 스레시홀드를 잡아가지고 퍼스트 히팅 타임을 잡으면 돼요. 지난번에 세타 제로 했어요. 그죠? 세타 제로 넣으면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 없어. 음. 그러면 이거 역시 그 지금 이제 이 리플렉티드 프로세스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XT랑 YT가 지들끼리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XT랑 YT라고 하는 거를 XT는 X에서 출발하게 하고 YT는 Y에서 출발하게 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움직이다가 여기서 그냥 특정 기술을 따르는 랜덤 패스들을 기술하고자 한 거죠. ST를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하면 그러면 지들이 만났어요. 이 만난 게 여기서의 커플링 타임이고 스토핑 타임이 될 뿐이에요. 결국엔 이게 그 만나는 시점이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장땡이냐면 그 시점 거기까지 갔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장땡이에요. XT랑 음. YT가 가다가 이게 리플렉션을 했냐 안 했냐는 부수적인 얘기고 XT랑 YT가 가다가 만나게 됐으면 그러면 만났으니까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약간 MCMC나 이런 맥락에서 적분 같은 거나 시리즈 적분을 이제 혹시 시리즈로 다루고 싶다. 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그러면 프로세스 두 개 XT랑 YT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하이어 오더 쪽으로 갈 때 이게 그 타오 이전까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이널 썸으로 돌리는 약간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통계적 논문들을 좀 보시면 이 커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텔레스코프 썸이 파이널 썸이 되도록 해서 약간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장점을 취하겠다 이런 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전에 관심이 MCFC에 대해서 커플링 적용에 관심이 있었을 때 좀 봤었어요. 하나는 제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어떤 게 그런데 그거는 어떻든 리플레이스 커플링이 이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뒤집었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격을 잘 만족하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리플렉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델링이 나이스하니까 써먹기 좋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익스프레션 폼 같은 거 찾기도 좀 좋은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꼭 필요 조건은 아닌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을 활용해가지고, 뭐, 리만기하를 쓰든, 확률론을 쓰든, 다른 거를 쓰든, 기본적으로 정보량상 이점을 취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 첩보 다 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취했을 때 얻게 되는 게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규먼트 이렇게 하니까 이거 관찰 재밌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여기서 한 가지 본 단면은 어떤 거냐면 그 어쨌거나 패스 스페이스를 다뤄야 된다. 무지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피니티 매니저 스페이스 이거 패스 스페이스 어떻게 다룰 건데? 라는 거 자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적인 인간의 발악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거나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을 다 모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패스들의 모임.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걸 모으면 많은 경우 무한 차원 공간이 될 거예요. 차원이 뭐라고 정의를 하든지 간에.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PD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증의 영역을 차포 다 떼고 그 논증은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락 삽질하고 해석 다시 해보고 구체적 예시 다시 보고 그 지난한 과정에서 어떤 게 스탠다드한 걸로 잡히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공부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걸려도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거기서 결국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셋업이 돼 있는 정보량상에 대한 거는 뭐여야 되냐면 방정식이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데? 이렇게 하는 거고 방정식을 포기할 때 부등식이 될 뿐이에요. 해석학적으로 많은 걸 다룰 수 있는 게 부등식이 될 뿐이니까. 그러면 방정식 레벨에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딱 세 개예요.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그리고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을 그 르장드르 듀얼을 취하게 되면 이게 아마 그 맥킨 벨라소프 이퀘이션 아마 그런 식으로 부를 텐데 맥킨 벨라소프 이퀘이션 그리고 몬지 암페르 이퀘이션.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그냥 어떻게 가져가시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해밀턴 그 이제 다이나믹 프린시플 그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 이랑 연결해요. 그래서 한 번만 리스트를 정확하게 해주면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혹은 같은 걸로 포워드 콜모그래브 이퀘이션 이렇게 말하면 같고 사실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맥킨 블라소프 이퀘이션 그리고 사실 이것들 이면에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입장에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 그리고 이걸 오토 트랜스포트 입장에서 공개되면 나오는 게 몬지 암페르 이퀘이션 이게 다 기본적으로 풀리 논리니어 PD들이고요. SPD의 관점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SPD냐 PD냐 포인트가 아니라 이 방정식을 가지고 정보량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상관있는 얘기냐면 결국 첩보 다 때문에 아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제네레이터밖에 없다고요. 이 제네레이터를 유한 요소법을 이용해가지고 유한 차분해가지고 만든 거든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만든 거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매니폴드 세팅에서 구체적인 코디네이트 표현을 알고 있든 실제로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이거나 혹은
그 녀석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한 매트릭스이거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이 그 코이피션 그 행렬의 코이피션들이 정해질 때 어떻게 다루냐가 실제로 관건이지 거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지.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프레임워크는 그 이제 배운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약간 권하는 것들 이 언어들을 다 싹 했다 이런 면보다는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게 어떤 방정식에 대한 정보량이랑 다 있는지를 구체적인 거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구체적인 거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추상화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클래스에 대한 언어들은 나한테 욕이 나는다 싶으면 배우면 돼요. 근데 일단 구체화 레벨에서 이게 방정식 레벨에서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핀스키 논문 같은 건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딱 원디멘전 모델. 뭐 하는지 알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선에서 용어 이전에 나한테 이 정보량이 욕이네. 이런 게 필요해서 어쨌거나 논문이 틀린 것과 별개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어쨌든 그 OD의 결과로 솔루션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 아이겐밸류 에스티메이트에서 얻어내잖아요. 이런 게 논트리비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디퓨전을 가지고 디퓨전 레벨에서만 보면 아규어는 틀렸지만 말 전달이 되죠. 이제 그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제네레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뭐가 중요한지는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면이 있고 하는 말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 그, 하나를 좀 정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다 배우고 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를 깊게 들어간 다음에, 납득이 가면 나머지 다 연결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어떤 그 선을 좀 찾으시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뭐냐 리플렉션을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어떻게 연결 짓냐였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 그 PD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저 그러니까 저 이니퀄리티가 그러니까 뭔가 리플렉션 프로세스나 그런 걸로 되는 게 PD 레벨에서 애초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전달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오브젝트로 정의가 되어 있는 대상들이 알고 보면 PD의 솔루션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온갖 에스티메이트들이 필요한 거는 그것들의 웰 포진해 있어야 돼. 솔루션이 존재해? 유일하게 있어? 몇 개 있어? 이게 솔루션 어떤 프로퍼티를 가져?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등식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텔레스코프 네. 썸에서도 그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도 당연히 그 맥락대 각각에서 에스티메이트이 중요한 게 맞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게 하고 싶은 거는 수학적인 어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대상이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퀘이션으로 기술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정보량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그냥 말장난이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논리상 이렇고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핀스키 논문의 경우를 보시면 그 형태가 제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 형태가 없으면 그런 짓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혹은 그 일반적인 클래스를 찾는 게 다른 얘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리플렉션 프린시플 예를 들어서 그 커플링의 맥락을 가지고 아이겐밸류 에스티메이트에 쓸 수 있어요. 지금 김태생이 공부하시는 그 맥락인데 그렇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그 텔레스코프 싸움을 이제 이렇게 스탯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뭐 컨트롤 시에 근데 그 약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량이 있으면 이렇게 코에다가 걸든 귀에다가 걸든 그거는 그때그때 그냥 그 이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도구만 써야 된다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구체화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건지를 본 다음에 거기서 추상화되어 있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때 필요한 어떤 정보량은 보통 PD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뭔데? 이런 어떤 관점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보시는 걸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럼 실제로 해밀턴 작업의 벨만 이퀘이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컨트롤 시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해밀턴 자커비 벨만 이퀘이션을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또 주게 되는 다른 이퀘이션이 PD가 나오고요. 당연히 이 PD를 SPD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을 바꿔가지고 몬지암페 이퀘이션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정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리플렉션 커플링이라는 걸 쓰는 것도 와서스타인 스페이스에서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과정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PD는 사실은 몬지안 베리케이션.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정의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면에 있는 정보량이 무엇이냐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매니폴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힐 이퀘이션이거나 하모니 이퀘이션입니다. 많은 경우 웨이브 이퀘이션은 다를 때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어려운 수학이고 저분이 하시는 전 잘 모르고 약간 이퀘이션이 중요하다. 약간 그 정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매니폴드에서 리치 커베이치 알고 싶으냐? 그래야 힐 이퀘이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힐 이퀘이션 컨트롤할 수 있냐? 그래야 하모니 이퀘이션 컨트롤할 수 있어서. 왜 그거 하냐? 그래야지 뭔가 매니폴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오히려 조금 이게 영 너무 개소리 같지만 않으시면 전 기하해석 영상들 계산들을 좀 따라가시고 그 계산들을 좀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이거 리치 로우 바운드 가지고 어떤 이제 컴패리즌을 얻느냐 이런 얘기들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